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 진행을 맡아주시게 될 똑똑도서관 김승수 관장님을 모시고 세 분의 민간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중랑구 면목 이동 지사협 이상춘 민간위원장님과 서대문구 연희동 지사협 최재숙 민간위원장님, 그리고 영등포구 영등포 본동 지사협 지상노 민간위원장님과 함께 2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똑똑도서관 김승수입니다. 앞서 1부에 이영규 교수님의 이제 강의를 토대로 2부는 실제 민간위원장님들이 어떻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어떻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들어볼까 합니다. 실제로 앞서 이야기 들어보시면은 제가 똑똑히 기억나는 것은 무조건 신청해라, 이제 이것이 기억나는데, 아마 위원님들도 아마 역량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리고 정보를 아실 수 있는 것들이 많겠지만, 오늘 세 분의 위원장님과 사실은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노하우들을 우리가 공유하다 보면은 사실은 어떤 외부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야기해 주실, 그리고 오늘 준비를 많이 해오신 세 분의 위원장님을 소개할 건데요. 각자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중랑구 면목이동 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이상춘 민간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구 연희동 지사협 위원장 최재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구 영등포 본동 지사협 지상로 민간위원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세 분이 지금 이제 인사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공익방송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오늘은 공익방송 분위기가 아니라 이제 토크쇼 분위기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이야기할 때도 어떤 대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과 노하우를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많이 하셨겠지만 편하게 또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복장이 오늘 비 오는 날과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톤을 맞추신 것 같아요. 그레이 톤인데 혹시 이 복장에 대한 결정은 집에서 누가 도와주신 건지 아니면 본인이 하신 건지? 저는 저희 와이프가 해줬습니다. 와이프가? 네. 네. 저는 좀 예쁘게 보이려고 검정색으로. 예쁘게 보이려고 검정색으로. 네. 저는 그냥 평상시 입는 대로 온 것 같아요. 평상시에 원래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네, 그냥 일할 때는 약간 좀 너무 그냥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네. 열심히 하는데 네. 어느 갈 때는 그냥 항상 이런 복장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머리에 컬도 괜찮고 오늘 다 예뻐 보이시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은 누군가에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세 분은 어떻게 소개하세요? 만약에 누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가 이렇게 물으면은 만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가 있건 활동이 있건 그분들에게 어떻게 우리 협의체를 소개하시는지 혹시 본인만의 방법이 있으신지? 전 그냥 동협의체 원래 회의 간다고. 원래 간다? 그럼 사람들이 안 물어봐요. 협의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근데 지금 많이 보편화돼서 그래요? 동협의체가 뭐 하는지 저희 서대문구는 다 알고 있어요. 서대문구는 알고 있는데 과연 중랑구와 영등포는 어떨까? 저희는 이제 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사회보장협의체가 뭐 하는 데지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대부분 뭐 봉사 뭐 나눔하면은 새마을 지도자나 뭐 부녀회를 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할 때 저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렇게 이제 어려운 분들을 발굴을 해서 도와주는 단체다.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단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쵸. 그러면 이제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같이 위원님이 되셔가지고 같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봉사하시다가 위원으로 되시고 이렇게 하는 네네네. 경우가 많네요. 그렇죠? 중랑구는 그럼 어떻게 소개하세요?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회의를 간다 하면 네. 사실 잘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네, 다 알 수가 없어요. 네. 그 저희들이 이제 저 사람 행복나눔협의체 위원장이다,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단체장들이나 일반인들은 쉽게 알 그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일반인들은 좀 생소한 것도 있고 또 저 단체가 무엇을 할까? 그 저희들 이렇게 여러 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뭐 김치 만드는 거 또 뭐 어려운 사람을 뭐 도와주고 그쵸.
제일 많은 기억하는 사람들, 쟤들은 죽배달, 죽배달. 죽배달하러 가는구나. 네. 뭐 이렇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걸 보면서 행복하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모르더라도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습 자체가 자꾸 알려지면은 지역의 우리 동에 실제로는 협의체 활동들이 더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야기 나눈 중에 참여자 중에서 유공주라는 분께서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공유 복지 플랫폼 가입했다. 그러니까 이영기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여러 정보들도 보고 계신데 우리가 그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세 분은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맨 첫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가입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네, 어떤 계기가? 저는 사실 2013년도죠. 2013년도. 네네. 그 중랑노인복지관에서 나눔 이웃이라는 걸 했어요. 나눔 이웃.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박원순 시장님 네네네. 계셨는데 그때 이제 그걸 보면서 너무나 좋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교육받으러 가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계속 그 교육을 받고 나니까 너무나 자신이 네. 이런 봉사를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쭉 오다 보니까 이제 행복나눔협의체라는 그런 단체가 서울시 협의 단체인데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는 의결 단체인 거예요. 네네. 그냥 이렇게 모여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제 해서 심의 의결하는 단체가 됐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만두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뭐 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냥 뭐 의결한다는 거는 그냥 동에서 직원들이 하는 거지 제가 네. 의결한다는 건 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동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봤죠. 저희가 이거 회의칙을 약간 변형해서 봉사부를 신설해서 저희가 진짜 한번 봉사를 하면 어떨까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괜찮은 방법이네요. 해서 네네. 저희 회의칙을 변형해서 이제 그때부터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섭외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다시 또 바꾸면서 네. 저희들이 거기에 딱 걸맞게 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기회가 저한테는 진짜 너무 행복한 거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열심히 진짜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서로 어려운 이웃이나 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또 다문화 가정 계신 분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을 도울 것인가를 연구하고 검토하는데 요즘엔 좀 너무나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이게. 네. 근데 오늘 또 불러주셔서 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말씀하신 게 지금 수상소감 분위기라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 좋았던 말씀은 행복하다 이 말씀이 네, 되게 그렇습니다. 네.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하잖아요. 자기 시간 쓰고 자기 돈 쓰고 자기 노력하는데 계속 말씀하시면서 뭐 흐뭇하고 되게 행복하시다는 말씀하시는데 두 분 어떠세요? 그 선생님은 나눔 이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었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의결하는 기구가 좀 재미없고 사실은 실제로 행동하면 어떨까 동자님께 제안하셔 가지고 또 이렇게 행동을 또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두 분은 첫 번째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참여한 계기가? 저는 다른 단체에서 봉사를 오래 했어요. 다른 단체에서? 네, 오래 하다가 이제 거기가 임기가 돼서 네. 그만두고 이제 있었는데 저희 동협의체가 그때 이제 활발히 하게 움직여지지가 않았고 네. 있었는데 동장님이 봉사는 하던 사람이 해야 된다 해서 다시 그 동협의체 위원장으로 봉사를 다시 시작한 지가 한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년 정도요? 네, 네. 그러니까 동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래도 눈에 띄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셨겠죠? 네, 제가 한 20년 20년 정도 딴 단체에서 봉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봉사를 하고 이제 임기가 돼서 놀고 있는데 놀고 있는데 놀면 안 된다. 네, 하던 네. 사람이 해야 된다. 네네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네. 봉사는 하던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네. 한 지가 한 8년 정도, 8년 정도. 동협의체는 8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하면 한 20년 정도 강사 18년 정도. 18년 정도 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8년 정도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 동장님은 은퇴하셨겠죠 지금? 당연히 은퇴하셨죠. 은퇴하시고 네. 어쨌든 본인은 하지 않지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그 동장님이랑 네.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네. 정말 동협의체가 그때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는 네. 봉사 슬로건이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만드는 게 제 슬로건이에요. 어, 죽기 살기로 합니다. 죽기 살기로. 네.
제가 어디 강의 가면 꼭 하는 말이 있거든요. 어떤 분께서 이제 죽기 살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또는 뼈를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집으로 뼈는 가져가라 그러거든요. 저는 뼈까지는 안 묻고 그냥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생각가지고 최선을 다해요. 어, 그래서 이렇게 봉사를 해보면 그 활동하는 그 사업이 네. 크면 클수록 성취감도 커요. 그죠. 그래서 뭐든지 더 크게 하고 싶어요. 좀 이따가 그런 거 예산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한번 노하우를 또 알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놀라운 게 어쨌든 행복하다 그러시고 지금 이제 죽기 살기로 하는데 웃고 계시고 이제 상당히 궁금한데, 마지막 영등포는 어떤지 지상노 위원장님 네. 어떠세요? 처음 계기가 저는 처음 계기가 이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동에 이제 통장을 뽑게 된 거예요. 이제 통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을 자주 만나 뵙고 하잖아요. 이제 제 입에는 그냥 어머니, 아버님이 입에 아.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지사협이라는 이 단체가 생기게 돼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복지통장으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장님들로 해서 결성이 돼서 하게 됐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만나고 이제 발굴하고 하는데 되게 의미도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일을 너무 나눔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가정도 저버릴 정도로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정도 쳐버리고 예, 그러니까 좀 신랑은 싫어하겠죠. 네. 근데 여기 지금 최재석 위원장님께서도 네. 죽기 살기로 했는데, 저도 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무슨 일이 주어지면 네. 그 일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성격이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항상 일에는 자신감이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은 중요하지 않다. 집도 중요하죠. 근데 너무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 되니까 네. 제 일을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나눔이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 나누면은 돌아온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세 분 어떠세요? 우리가 보면은 위원 활동하실 때 어떤 기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훌륭한 뭐 포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부분이 본인이 좀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사업을 크게 하면 할수록 성취감이 커진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성취감을 안 느껴본 사람은 모르죠. 그렇죠. 저희는 행사할 때마다 그런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네. 이 행사 끝나면 또 다음 행사를 준비하고 이 사업이 끝나면 또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럼 1년이 되게 바쁘게 지나가시죠. 엄청 바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위원 활동하면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뭐 하고 나면 다음 일도 해야 되고 맞아요. 회의해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에게 그런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건강한 그리고 힘을 줄 수 있구나. 뭐 집을 뭐 이렇게 내놓으셨다는데 네. 사실은 저희 집사람 저희 이제 애기 아빠 같은 경우도 네네. 제가 워낙 바쁘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네네. 그리고 집에서 그 남편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렇죠. 저희 여자분들이 나와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대신 또 가정에 또 열심히 해요. 말은 이렇게 그쵸. 하셔도 들어가서 그 바쁜 시간에 쪼개서 반찬도 하고 찌개도 하고 그다음에 오늘 나갔다 오면 내일 나갈 거 준비해 놓고 나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패대기 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 잘하시면은 또 공동체에서 또 그런 좋은 기운을 낼까 또 싶습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이상춘 의원님은 집안에서는 어떤 호응이 또 있으세요? 네,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그 인테리어 사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바쁩니다. 사업도 굉장히 바쁜데 네. 사실 아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한 달 일정을 보면 한 15일은 거의 협의체에 네. 이제 몸을 담아야 되는 현실이고, 한 15일은 또 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반대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쵸. 예. 이게 또 사실은 저희가 해보니까 저희 회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회원분들의 한 3분의 2가 여성이고 3분의 1 정도가 남성인데, 네. 남성들은 사실상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안 돼요. 그렇구나. 사실은 해보면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전업주부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시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업에 한 이렇게 반 정도를 할애해서 할 때 많은 사람들 주위에서 보면 저거 미쳤나? 미쳤냐. 사업을 저렇게 잘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건데 그렇죠. 라는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 사업이 또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겠죠. 네. 사람이 살면서. 그렇죠.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이 행복은 아무에게도 가질 수 없는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어려우신 분을 한번 돕고 그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이 항상 지나가면서도 저한테 감사하다는 표시를 자주 하시거든요. 네, 그럴 땐 행복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에 이렇게 밀고 다니시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밀고 다니시면서 저희 사무실 앞에 지나오시면 고마워요. 또 한 가지가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럼 그런 들을 때마다 가슴에는 뭉클하잖아요. 네. 야, 내가 진짜 인생을 너무 잘 살았구나. 음. 내가 이게 내 자식들한테도 이 다음에도 언젠가는 좋은 것을 보여주고 내가 남은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이 행복은 사실 저희 아내가 만들어준 거죠. 뭐 저 혼자 이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네, 갑자기 아내 자랑으로 가버렸어요. 네. 그렇죠. 사부님 자랑 잠깐 하실래요, 그러면? 아니 뭐 워낙 뭐 서대문구에 소문나 있습니다. 착하다고. 서대문구에 소문났다고.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먼저 뭐 급하면 다 집에 도와주고 하니까 이렇게 그쵸. 하고 있는 거죠. 제 혼자는 못합니다. 가족들이 다 도와줘서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은 또 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또 위원님들이 가장 보물이죠. 저희. 참여하시는 예, 위원님들. 예, 그 위원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 혼자는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 주는 중에 여기에 실제로 나영란님은 서초구에서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최춘수님께서는 불광일동이신데 세 분의 위원님 너무 멋지시다고 또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글을 또 주셨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또 글 남겨주신 거 너무 고마운데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아마 위원님들의 가장 고민인 부분이 동협의체 위원을 모집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일 때문에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다음에 꼭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임기가 돼서 나가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위원 모집을 하는 노하우가 이상촌 의원님은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중랑구는 어떤지 면목동은 어떤지 그 노하우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 봉사자를 모시는 게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쵸. 사실은요. 저희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를 처음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 모신다는 게 그분이 이게 우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들어와서 어떤 걸 해야 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데 네, 그분 한 분을 모시기가 지역에서 이제 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많은 분들 특히 제일 먼저가 전업주부가 제일 1순위 대상이잖아요. 왜냐하면 네. 집에서 계시니까 커피숍이나 많이 다니면서 커피숍에 많이 계시거나 이런 분들 찾아뵙고 또 지역에서 또 뭐 봉사하고 싶다든가 뭐 이러시는 분들은 좀 쉬워요. 네. 근데 아예 봉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봉사를 하겠다 나오면 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분을 설득하기 위해는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차례도 한 잔 마시고 같이 이제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한테 이제 접근을 해서 같이 이제 한번 봉사를 해보실까요?라고 얘기를 네. 하면 그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선뜻 오지는 않으셔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관과 민이 협치가 된다는 말이 거기 나오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일상적으로 보면 동주민센터에서 한마디에서 들어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쉬워요. 네, 동에서 그렇죠. 네, 네, 우리가 개인적으로 와서 봉사하시죠라고 말씀을 네. 드리면 그게 금방 와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저희가 꼭 모실 때 동으로 먼저 모셔요. 동으로. 예, 네. 동으로 모셔서 동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 할 수 있는 봉사하는 그런 자원이나 모든 걸 설명을 해드려요. 저에게 한 6개, 7개 사업을 하면 네, 6개, 7개 사업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네, 그분이 그 공간을 좀 가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사실 처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왜냐하면 저희 협의체가 상당히 이제 회원 수가 많고 잘 돼 있다 보니까 네, 또 거기에 또 그냥 좀 이렇게 행복남 협의체 우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들어가고 싶다. 네. 그래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음, 와서 보면 자기하고는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만두시는 분도 실상 많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원 모집할 때 굉장히 심혈을 들이면서 불구하고도 평균 한 2, 3개월에 못 버티고 가시는 분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한 16, 17명 정도 완전 핵심 인원이 있는데 네, 그 나머지는 한 6, 7몇 분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네. 그런 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저희는 플랜카드도 붙이고 플랜카드. 예, 그 지역마다 잘 보이는 곳에 네, 또 주민센터 앞에
또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행하고 다니시는 데다 프랜카드도 또 붙이고 또 지역에서 또 이렇게 좋은 일 하면 네. 복 받습니다. 네, 복 받습니다. 네,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저희가 이제 또 남자다 보니까 네, 여성 의원님들 모시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쉽진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 한번 그분한테 말씀드리면 저희들 이제 뭐 임원들한테 네. 임원들이 지금 여성분들이에요. 네, 네, 네. 한 10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하죠. 가서 좀 만나가지고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고 그분을 좀 잘 섭외해 주세요. 네. 말씀을 드리면 또 거의 또 되더라고요. 네. 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또 여성분이 얘기하고 또 동네에서 또 담당자가 조금 도와주시면 굉장히 또 아주 회원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좀 쉬운 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가지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네. 거기에 그 포지션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뭐 죽 배달을 하는데 남자들이 죽을 들고 갈 수가 없는 현실이 오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떨 때? 예, 네. 그렇죠.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분은 어떤 곳에 맞는지를 또 얘기를 들어보고 봉사에 따라서 그렇죠. 잘 맞는 역할을 예, 찾는다. 그 역할에 맞춰서 그분 거기에다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오셔서 조금이라도 실망하지 않고 네. 또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뭐 청소를 한다든가 또 뭐 그런 데 부분에 그다음에 이제 김장을 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힘이 필요해요. 네. 근데 그럴 때 많이 하고 뭐 물김치 사업하고 그럴 때도 힘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니까 남성분들은 그때 많이 투입을 해서 네. 저희가 하는 거고 여성 의원들은 뭐 항상 하시지만 그래도 여성 의원들이 뭐 청소를 한다면 너무 또 힘든 거잖아요. 네. 그때는 좀 이렇게 또 그런 것 좀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뭐 길거리를 홍보한다든가 그러면 좀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예, 내가 왜 바깥에 나가서 이런 것까지 해야 돼라는 것도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서 그런 거를 이제 분포를 나눠서 이렇게 회원 수급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회원이라는 게 사실 지역 사회 보장협력을 봉사를 하려면 회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2주에 한 번씩 계속 죽 배달해야지 뭐 이러니까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아, 그럼요. 예, 우리 그 팀장님이 엊그저께 저희 그 죽 배달하는데 오셔서 노래를 부르주시더라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래서 제가 아, 동해에 계신 팀장님께서 네네네 박수를 막 치고 이렇게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면목 이동 팀장님이 노래를 불렀다. 네, 복지 팀장님이신데 네. 그분이 이렇게 그런 노래를 불러주시듯이 저희가 진짜 엊그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이수호 팀장님. 이수호. 네네. 네, 면목 이동의 이수호 팀장님은 예. 봉사하시는 위원님들 위해서 노래를 불렀다. 예, 대단하신 거죠. 네, 다른 동도 참고했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게 보니까 지금 네. 동과 협력도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동이 또 신뢰가 더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홍보를 더 네,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개진해야 되고 그리고 위원님들은 또 역할 따라서 또는 연세에 따라서 남자 여자 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매력 있게 만들어줬을 때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존감을 높여갈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듣다 보니까 그 이주향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제 글을 써주셨어요. 본인이 그만둘 때까지 임기를 없애면 안 될까요? 이제 이렇게 또 제안을 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2년 하고 또 이렇게 뭐 다시 연임하고 네. 하면 또 중간에 또 휴직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식은 맞지만 사실은 실제로 그만큼 사람들을 모으기 어려운 실천 현장에 있는 실제로 이제 고민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나 또 어때요? 서대문구는 이제 그 위원님들을 모집할 때 실제적으로 다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어떤 방법을 우린 좀 쓰고 있는지 혹시 그런 아이디어가 좀 있으세요? 처음에 제가 이제 봉사할 때 같이 들어왔던 위원님들이 네. 거의 그대로 있어요. 처음에 왔던 분들이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뭐 중량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남자분이 저희도 필요해서 그렇죠. 남자분들을 섭외하는데 딱 한 분 계셨어요. 한 분, 여지껏. 네. 근데 그분이 혼자 외롭다고 네. 남자분을 섭외하려는데 제가 여자니까 네. 뭐 여성분 섭외하기가 힘드시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또 남성분 섭외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 새로 들어오신 분한테 사정을 했어요. 며칠 전에 네. 남자분 짝꿍 좀 찾아오시라고 짝꿍 좀, 네. 제발 좀 그랬더니 자기가 사실 이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들어와 보니까 어제 그저께 이제 구청 교육을 받고 오셨어요. 네. 네. 들어와 보니까는 자기가 했던 단체하고는 또 틀리다. 그래서 네. 자기가 성당 가서 알아보겠다. 아, 그래서 이제 남자 짝꿍을 조만간 몇 명 모시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약간 중매 클럽 같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거.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까 성당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성당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위원이 아니더라도 도울 수 있는 친구들, 도울 수 있는 단체들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도 나중에 일할 때 도움되는 방법이 아닐까. 꼭 위원을 하라고 안 해도 사실은 그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을 평상시에 잘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영등포는 또 어떠세요? 혹시나 네, 저희도 이제 꾸준히 이제 계속 처음부터 15년부터 해오신 위원님들이 반이고요. 다시 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하시던 분들이 그 지인분들을 데리고 뭐 오래도록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지역에서 봉사를 자주 하시든지 나눔하시는 분들로 데리고 오셨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 영등포 본동은 그 고봉밥이라는 사업이 유명하잖아요. 고봉밥. 네, 예,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해가지고 그게 이제 2기가 발탁이 됐는데 그 전에 이제 1기 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고시원에 홀로 이제 수급자가 어려우신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지사협 위원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당신들이 받으면서 다시 나눔을 또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 손이 필요하면 이제 거기 고봉밥 위원님들 1기 분들을 같이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지역 내에 또 샬롬 나눔회라는 해가 네. 있는데 그분들이랑 같이 연계해서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봉밥이 고시원 남자들이 봉사하는 예, 밥상. 예. 네, 근데 실제로 처음에는 이제 네.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해서 시작이 됐고 네. 2기는 이제 고시원에 사는 이제 나눔하는 고봉밥상을 해서 다시 그분들이 다시 또 나눔을 또 실천하시는 네네네네. 이렇게 파트너가 되셨구나. 그래서 이제 1기 분들이 그분들을 이제 한 분은 뭐 행정적인 일, 네. 한 분은 요리를 잘하시고 네. 한 분은 또 이제 집수리 이런 걸 잘하세요. 네. 이제 그분들을 이제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집에만 많이 계시잖아요. 그쵸. 수급자 어려우신 분들이라 이분들은 이제 사회 감감망으로 어떻게 끌어날까 하다가 네. 이제 저희 동에는 이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2기를 해서 벌써 발대식을 해서 벌써 이제 반찬을 저번 주에 해서 나눔을 했죠. 고봉밥이 예, 어르신들을 직접 하시라고 하세요.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지사협 위원들은 서포트만 해주는 거 2인 1조가 돼서 네. 그분들을 가리키고 이제 1기 분들은 지금은 막 집에서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저 이렇게 밥상 차려서 먹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오기도 하시고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가 또 만들어지면서 네네네. 그분들끼리 또 홍보가 되면서 네네네. 같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이 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또 이제 위원으로 또 위촉하고 하니까 다시 위원 되시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주는 것만 아니고 도움을 받는 분, 저도 우리도 받을 수 있고 앞으로는 사회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니까 그런 가능성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눔을 받으면서 다시 나눔을 한다는 거에 되게 자부심을 주고받고. 갖고 계세요. 그렇죠. 네. 이게 산수로 보면은 사실은 주고받으니까 영 같은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주고받고 제로가 아니라 좋은 기억이 남다 보니까 다음에 또 생각나고 또 주고받고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해봐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홍보하다가 간혹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때 고민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들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떠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젊은 층들이 좀 참여를 더 많이 하면 좋겠는데 혹시나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젊은 층을 우리가 만약에 이 활동에 좀 더 모객을 한다면은 어떤 말을 또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은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30대나 40대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봉사에 참여를 많이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이걸 봉사에 참여를 좀 해주십사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이분들을 좀 같이 모셔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라는 카페를 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마음이 예. 네,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네, 이제 커피숍에 3, 4, 5 모여서 네. 차도 마시고 노니까 네, 그런 거를 저희가 커피를 대접하고 네, 저희가 어떤 봉사를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같이 지역에 나눌 수 있을까? 네, 우리가 어려운 가족이나 또 어려운 이웃 또 그다음에 독거노인 여러 가지 그 분포에 대해 있는 우리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씩 봉사해서 행복한 걸 우리 이렇게 느끼고 있으니 네. 같이 동참했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거를 좀 많이 해보고 싶은데 음, 그런 장은 그 마음의 카페를 열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가 지역사회에도 많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꿈이 꼭 그래 보고 싶어서 꼭 30대 40대에 계신 그 맘들이 좀 같이 동참해서 네,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상 한 40대부터
한 70대까지 여러 가지 분포로 네. 회원이 등재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이게 대화를 많이 나눠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세대 차이도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시면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봉사를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깨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차를 마시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그러한 거를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좀 모집 그것 때문에 저희가 설문을 좀 생각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분들이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동참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걸 왜 우리가 꼭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차를 마시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같이 동참하면 안 될까요? 라고 설득하면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니까 네. 한 분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에 같이 계신 분들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만나기는 어렵지만 도움을 또 청하는 그런 과정들을 또 차를 마시면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차를 먹기 위해서도 위원장님이 사비를 계속 쓰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사업을 되게 많이 하신다고 이제 우리가 얘기했는데 예산은 보통 어떻게 확보를 구마다 하세요? 이게 저희 중랑구는 사실상 그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한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동에 네, 들어가는 한 돈이 동에. 네. 그런데 사실 이제 그게 그 따뜻한 겨울이나 이렇게 해갖고 그 복지기금이 주위에서 많이 들어오면 네. 그걸 이제 우리만 써서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저희만 쓰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단체도 써야 되잖아요. 네. 같이 논아 쓰다 보니까 기금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그 열심히 이제 홍보도 하고 지역에 홍보를 했어요. 네. 홍보를 하면서 이제 각 병원이나 아니면 각 교회 뭐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후원을 해주시면 안 후원. 되겠냐.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후원을 받았는데 그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서 그분들을 위원으로 제가 모셨어요. 위원으로. 예. 위원으로 각 원장님들 위원으로 모셔가지고 저희가 회의 때 회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분들한테 저희가 기금을 후원해 주시면 네. 이 돈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참석해서 보시더니 여지껏 저희가 잘못 후원했네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곳에 후원한 게요?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그럼 저희를 어떻게 도와줄까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개인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복지관을 통해서 저희들 해주시면 복지관을 네,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주민센터하고 복지관을 통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봉사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또 그 원장님들한테나 이렇게 정확히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이런 내막을 썼습니다라고 그날 그 복지사가 직접 오셔서 이번에 이제 사업을 했는데 네. 기금을 얼마 썼습니다라는 보고 형식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사실상 이제 오늘 제 회의 자료 저희가 회의를 또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오늘 이제 회의 자료를 제가 갖고 나왔는데 네. 왜냐하면 그거를 일반인들은 사실상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 저희가 회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회의를 자료를 가져와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걸 그분들한테 보여드리면 그분들이 그걸 보시고 이제 굉장히 이제 호응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지금 자료를 네, 찾는 네. 중이니까 네네 그러면 좀 찾고 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자료는 있다는 사실. 네, 제가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회의자를 만들어서 네네 행복 나누리 협의체 이렇게 네. 해서 이제 보고 사항 이렇게 정리하셨네요, 그렇죠? 저희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부 보여드리면 어떻게 비용을 썼다 이런 것들을 또 자세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여드리면 뭔가 이렇게 보여주니까 청문회 같은 분위기도 들고, 네. 우린 투명하게 썼다 이제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이제 사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신뢰를 갖게 그렇죠, 신뢰 되시더라고요.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십시일반 저희들한테 이제 후원해 주셔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현재 이제 많은 사업을 이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게 저희 다른 타 구도 아까도 들어보니까 요 위원장님들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도 뭐 배운 것도 있지만 또 이런 사업도 지역에서 같이 동참해서 하는 사업이 아름답겠더라고요. 그렇죠. 같이 네, 함께하는 거. 이게 무슨 뭐 꼭 이렇게 어떤 체계로 해서 이렇게 받는 것보다 지역사회에 있으신 분들이
조금씩 하나씩 조금씩 봐서 그걸 가지고 또 우리 회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같이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 기금을 회원들이 다 내야 돼요. 그럼요. 네.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네. 저나 뭐 우리 회원들이 막 다 뭐 30만 원, 뭐 50만 원, 100만 원 내는 개인이 그냥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만은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체제로 가다 보니까 또 동에서는 또 따뜻한 겨울에서 좀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좀 부족하죠. 네. 근데 이제 또 뭐 도와주실 거라 생각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동이나 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관이나 민이 협치가 안 되면 네. 진짜 지금에 와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되는 일은 없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직접 당사자지만 같이 협조해서 해줬으면 하는 이 자리를 빌어 진짜 부탁드리는 거라는 네. 거죠. 그래서 옆에 우리 또 위원장님들 존경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제가 꼭 이런 거를 해봄으로써 지역에서 또 유지분들이나 또 지역에 또 그만큼 또 생활이 되시는 분들 저희한테 한 분 한 분 도와주시면 그거 갖고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뭐 하는 분들한테 홍보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받으시는 분들이 저보다 10배 기쁨을 가지시면 네. 저는 또 100배 기쁨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네. 중랑구는 후원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또 많이 하는 지금 노하우를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실제로 서대문구는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저희 서대문구 연희동은 네. 일반적으로 이제 들으시면 굉장히 부자 동네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네. 동이 1, 2, 3동이 통폐합이 됐어요. 1, 2, 3동이 다. 1, 2, 3동이 연희동으로 통폐합이 되면서 네. 그만큼 대상자도 더 많아졌겠죠. 네. 네. 그리고 그 빈부의 격차가 심해요. 잘 연희동이요? 사시는 분은 엄청 잘 사셔서 네. 문도 안 열어주시고, 근데 또 없으신 분들은 또 없는 대로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예산 때문에 뭐 걱정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잘난 체 같지만. 잘난 척 같아요. 네, 잘난 체예요. 서대문구 자랑 좀 해주세요. 잘난 척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래갖고 저는 저희는 사실 뭐 중량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네. 후원금을 저희가 직접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사회복지협의회랑 MOU를 맺어서 MOU. 그래갖고 돈을 이제 후원을 해오면 걸로 들어가서 저희가 지정기탁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네. 이제 저는 이제 후원금을 어떻게 받냐면 첫째는 저희 지역보장협의체에서 받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구청에서 좀 도와주는 구청에서. 거. 네.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의 사업가 하시는 분, 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봉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아는 지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네. 그분들, 그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 기금이 전혀 없어서 네. 그 연희동에 있는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을 한 10분 정도 모셔서 네. 교동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교동협의회.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네. 이제 친분 관계를 쌓고 나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요번에 명절인데 이렇게 명절 기부를 4개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뭐 할 거냐? 그럼 사업 계획서를 쓱 밀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송편, 그다음에 과일, 뭐 네. 생필품 이런 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알았다, 주겠다 그러고 주셔요. 네. 그래서 그렇게 또 이제 명절에는 그렇게 이제 그 목사님들한테 네. 얻고요. 사실은 제가 절에 다녀요. 네. 불교 신자예요. 근데 저는 성당도 갑니다. 후원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가요. 대통합하신다. 네. 저는 기독교도 가고요, 네. 불교도 가고, 지금 구세군도 저는 막 가고, 목사님 찾아가지고. 성당도 가고요. 네. 다 가요. 목사님도 혹시 알고 계세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네. 그 목사님이 서대문구 이거 비밀로, 연희동 이거 네, 비밀로 네, 하는 네. 거고. 저를 전도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니까 목사님도 전도 된 것 계세요. 같아요. 지금 보니까 다 네, 예배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전 절에 다닙니다. 절에 다닌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관내에 이제 계시는 이제 지역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있잖아요. 분들, 네. 그분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놓고 그죠. 그분들한테 또 사업 계획서 들고 갑니다. 네. 주셔요. 어.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주셔요. 올해 칼은 안 들었지만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주셔요. 네, 목사님들한테도 이거 딱 들고 주셔요. 그러면 주셔요. 통장으로 다 괜찮네. 그 세 가지 그냥 네, 다른 네. 거 말고 주셔요. 딱. 그럼
아니 제가 뭐 하는지 아시니까. 네. 그리고 저는 네. 그 목사님이나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주셔야 할 때 네. 뭐 창피하거나 민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되게 자신감 있어 아니, 보이니까 그게 그냥 아니라 줄 것 같아요. 네. 제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 제가 어디다 쓴다는 걸 그분들이 맞아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전 떳떳이 달라고 그래요. 주세요. 그쵸. 그러면 주세요. 주세요 하기 전에도 주세요. 제가 나타나면 네. 제가 뭐가 필요해서 왔구나. 네. 그러면 이제 알죠. 네. 그러면 쓱 내밀면 주시고 아니면 그분들이랑 저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그렇죠. 그분들이랑 가끔 차도 마시고 네. 그리고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네. 사달랠 때도 있고 사드릴 때도 있고 사실 평상시에 그렇게 밥도 관계를 먹고 맺어놔야 돼요. 차도 먹고 네, 네, 네. 신뢰 있는 관계를 맺었을 네. 때 짧은 함축된 주세요가 네. 신뢰를 더 돈독하게 뭐, 할 수 있다. 제가 맨날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움을 저한테 또. 연락을 주시면 저도 또 해드리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내가 맨날 가서 그러면 제가 뭐 대단하다 그렇게 주시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또 제가 필요할 때 우리 그 위원장들이랑 같이 가서 또 도움도 드리고 이러니까 주셔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연희동은 정말 예산 갖고 한 번도 힘들어한 적이 없는데 네. 저희 연희동만 하는 사업이 아닌 게 또 있잖아요. 네. 서대문구 전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관의 힘을 빌리죠. 네. 근데 사실은 저희 뭐 아시다시피 저희는 보조금도 없고 사업비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지껏 그런 거 없이 저희가 이제 후원금으로 해서 썼는데 요번에 이제 구청장님이 새로 되셔가지고 네. 저희 14개 동 위원장님들을 하고 차담회를 했어요. 차담회. 그래서 차담회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죠. 이제 네. 기회잖아요. 네. 주셔요. 그렇죠. 거기선 주셔요가 안 통해요. 거기서 안 통해요? 그래서 그럼 주셔요? 아니 청장님이 네. 어려운 게 뭐냐고 물어봐서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14개 동에서 동복지대학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동복지대학에서 의결된 마을 의제가 있잖아요. 네네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있어야지 그 의결된 사업을 진행할 텐데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하고 있으니 도와주세요 했더니 알겠다. 그래서 이제 각 동에 350만 원 네. 정도 1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해주시기로 네. 약속을 하셨고 네. 말 나온 김에 계속하자. 계속하자. 그래서 지장을 찍어버려야 되나? 아니 이제 몇 가지 더 저희가 이제 네. 어려웠던 상황을 청장님 만나뵙기 힘들잖아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 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워크숍도 보내달라. 네. 워크숍도 보내달라. 알았다. 그리고 또 저희 서대문구가 나름 잘한다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는. 그런데 저희보다 더 잘하는 시군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보고 싶다. 벤치마킹도 하고 싶다. 네, 그것도 네. 주십시오. 네. 알았다. 네, 알았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저희 동협의체 위원님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걸 그럼요. 알고 계세요. 다 봉사잖아요. 구준현님께서. 자기 시간 뺏겨. 네. 그다음에 힘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자기 개인 비용도 들어가 이러면서 그럼요.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저희는 또 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그쵸. 열심히 안 해도 위원님들은 자기가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안 하잖아요. 사명감은 없잖아요. 하지만 봉사하는 사명감은 있지만 네, 그런 책임감이 거에 좀 들어간 책임감 거죠. 좀 그다음에 그 자기가 동협의체 위원이라는 자부심도 없고 그래서 저희 회의 수당을 작지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주셨어요. 거기도 주세요가 통해요.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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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서대문구에서 이번에 청장님이 예산을 좀 많이 주셨어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네, 지금 계속 지금 구 네, 자랑이에요. 자랑질이에요. 자랑질. 그다음에 저희 새복지 박람회가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동협의체 부스를 운영하는데 그냥 못 하잖아요. 네. 거기 예산도 주셨어요. 그래서 민간이 하기 어려울 때는 그 각 동 위원장님들끼리 청장님이랑 이렇게 차담회를 한번 해서 네. 이렇게 어려운 사업들이 있으니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관에서 좀 도와달라. 우리는 민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관에서도 좀 도와주면 네. 좋지 않겠냐 해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다 저희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민에서 받은 돈을 어떻게 저희는 활용을 하냐면 그 물품을 가지고 전달식을 하잖아요. 네네네. 전달식을 할 때 그 후원해 주신 분을 모셔요. 네, 후원해준 분. 네, 시간이 되시면 이제 물론 사업 하시니까 바쁘셔서 못 오실 수도 있지만 오실 수 있으면 오셔라. 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아실 만한
굉장한 유명한 셰프분이 아, 셰프분. 연희동에 계세요. 아, 그분. 그분이요. 네. 쌀도 막 100포씩 네. 1년에 정기적으로 해주세요. 네. 그래서 오셔서 보시고 너무너무 이제 뿌듯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주세요. 아, 또 그러시구나. 딴 분들도 다 저희는 전달식 할 때 모시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 뵙고 그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 참석을 못 하시는 가정 방문을 합니다. 그 가정 방문해서 자기가 한 후원 물품을 들고 갔을 때 네.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나 보면 직접 짠하잖아요. 보는 거, 네. 그래서 그분들 보시라고 모시고 가면 또 그분들이 또 이렇게 아 내가 이렇게 잘했구나 후원을.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뭐 하겠다 하면 또 바로 주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또 그 후원자분들이 가셔서 그 현장을 보시면 아 이런 분들이 나하고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구나를 몸으로 느끼시니까 그 후원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쵸. 저는 꼭 그렇게 모시고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책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게 현장의 사회복지사분도 잘 모금 잘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종교 대통합 하셨죠? 그 다음에 구청장과 차담회를 통해 가지고 요구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지역에서 그런 이제 셰프나 이런 분들이 현장을 보게끔 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더 느끼게끔 하는 그런 자체가 사실은 홍보 전략과 지금 거의 책에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아니, 저는 그냥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현장에 모시고 가셔 네. 거의 다 사시는 분들이 지하잖아요. 네. 지하에 갔는데 곰팡이도 피고 습기도 차고 이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 이런 데는 제습기를 한 대씩 해드리면 참 좋을 텐데 네. 30대 받았잖아요. 30대. 네. 그러니까 현장을 가서 보게끔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후원자분들이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봉사는 못하고 돈으로 이렇게 딱 주시면 돈만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쵸. 그분들이 이제 어렵지만 시간을 내서 전달식에 참여도 하고 참 그 물건을 가지고 현장을 가서 보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이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한다면 선뜻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잘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신 이유가 사실은 내가 좋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같이 좋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말씀이 되는 거고, 현장에 가서 보면은 최재천 교수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보면은 불쌍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더 같이 더불어 살면 좋을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는데, 그냥 돈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름은 남지만 변화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걸 또 잘 들어보니까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도 그 노하우를 좀 언젠가 특강을 한번 받아야 될 기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목은 제가 정했어요. 주셔요. 네. 네, 젖달라고 해야 젖을 준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일부 강의와 맥이 맞아요. 신청해야 준다. 네, 그 다음에 달라고 해야 준다. 그리고 안 준다고 섭섭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비굴할 필요 없다. 네, 딴 데 가면 된다. 요번에 안 주시면 네. 다른 후원자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렇죠. 너는 후회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러시진 않고요. 후회는 아니래도 요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관광업이 막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분이 계속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는데 어려운데 못 네. 찾아갔어요. 네. 근데 차를 마시게 됐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어렵지? 그래서 네 그랬더니 기다려봐. 그리고 전화를 한 통 해주시더니 네. 다른 후원자를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서 받아왔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정말 배워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툭 던지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밑에 분명히 위원장님께서는 돈 많이 썼을 거예요. 밥도 샀을 거고, 그다음에 차도 마셨을 거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봉사도 했으니까 거기에 뭐가 딸려오는 것이지 그냥 주라고 해서는 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정도의 노하우, 그 경험이 지역에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세 분의 그런 결실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 아닐까 고생을 좀 해봅니다. 네, 서대문구는 자랑을 계속하면 오늘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등포도 혹시나 있을 것 같아요. 영등포도 예산 확보에 대한 노하우가 아까부터 마이크를 들고 지금 계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등포는 주셔요 말고 또 어떤 방식이 또 있는지 혹시나 있으시면은. 네. 네. 서대문구하고 중요한 거는 참 쉬운 것 같아요. 네네. 저희는 그냥 발로 뛰어야 되거든요. 발로 뛰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저희는 영등포역 후문에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사업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중장년층들이 고립 가구가 많잖아요. 50대 분들 그런 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첫째 이제 저희 주민센터의 주무관님들이 한 3개월을 고생을 했어요. 네. 1인 가구가 저희가 이제 저희 동이 만 세대면은 1인 가구가 4,900세대예요. 네. 오, 그러다 맞네요. 보니까 이제 주무관님들께서 한 3개월을 다 일일이 그 1인 가구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사회복지 기금 거기에서 한 1,000만 원을 해가지고 101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1인 네, 가구 네. 영번동에 사는 1인 가구 일사천리에서 오. 만들어서 했는데 이분들한테 도움이 필요한 게 뭔가 해서 봤더니 뭐 거의 한 40%가 다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저희는 이제 사업체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발로 떼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해 주무관님들이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장애인 복지관하고도 네. 또 연계를 해서 저희가 이제 기찻길옆 본동 마켓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3회째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 33개 부스를 열어주고 이제 자율 기부였던 거예요. 네. 처음에는 이제 소소하게 조그맣게 하다가 2회째 됐을 때는 동장님이랑 이제 팀장님이 너무 열심히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 이제 가게들을 막 커피숍이나 이제 그 뭐지 그런 이제 그 양초 만드는데 다녔는데 캔들도, 이분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어떤 뭐 카페에서 100만 원을 기부를 해주시는 거예요. 카페에서요? 예, 자율 기부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이분들은 처음에 찾아갔을 때부터 되게 기부에 대한 젊으신 분들이에요. 20대. 네. 기부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고 막 이렇게 기가 쫑긋하시니까 동장님이 커피값을 많이 쓰셨습니다. 거기 찾아가는 게. 아.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로스팅해서 하는 데인데 처음에 이제 완판을 했는데 이제 직원분들이 보태서 100만 원을 기부를 해주신 아, 거예요. 직원들이 보태가지고요. 예, 기부에 대한 생각이 많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요분들을 이제 요걸 가지고 중장년층들을 위해서 영양제나 이제 나이 드신 많으신 분들은 되게 혜택을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제 요 중장년 가장 50대, 문제거든요. 60대. 예, 그분들이 문제인데 그분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본동 마켓을 한 거거든요. 복지관이랑 연계도 하고 이제 저희 장애인 복지관이 또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는 힘들어서 그렇죠. 못 하는데 같이 MOE 해가지고 해서 너무 기분 좋고 또 요번에 할 때는 이제 먹거리까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 했잖아요. 그래서 먹거리까지 부스까지 하니까 또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또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어머니들도 오셔서 뭐 체험 활동도 하시고 하니까 좋아서 이제 저번에 한번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거기 같이 오신 다른 구 위원장님께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방법도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되게 쉽게 하시는데 위원장님들 저희는 다 발로 뛰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니요, 해야 저도 되니까. 쉽게 한 건 아니고 아니, 제가 20년 동안 닦아놓은 발판으로 아니 왜냐 쉽지는 않아요. 기업체가 많은데 저희는 없다 보니까 아니요, 정말 쉽지는 않아요. 잘난 체한 네, 거예요. 종교도 지금 막 소개해야 되고 지금. 네. 진짜 동장님이랑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네. 다 다니면서 이게 참여가 힘들더라고요. 네. 이게 하고는 있는데 내 가게 나비두고 참여해서 그 공원에서 이렇게 부스 참여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쉽지 않거든요. 않죠. 예, 그래서 이거를 계속 꾸준히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절대 쉽지 않아요. 저 아침에 목사님들이 아침에만 시간이 계세요. 맞아요. 그래갖고 아침 7시에 6시에 일어나서 머리하고 화장하고 가요. 그리고 아침 7시에 예배 드려요. 새벽 예배. 새벽 예배 드려야지. 그때가 목사님들이 제일 한가하세요. TV예요. 그래갖고 그때 예배 드리고 그때 저 해장국 먹으면서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제가 안 돌아다닌 거 아닙니다. 여지껏 28년 그렇죠. 동안 닦아놓은 노하우예요. 제가요 그 옷을 오늘 이쁘게 입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런 옷은 여기 올 때나 입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동주민센터 들어가면 옷 보고 알아요. 행사가 있는지, 일이 있는지, 회의가 있는지 알아요. 그거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일하러 들어갈 때는 작업복으로 가죠. 작업복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렇게 그 의원님들이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닐 때 평상복을 보고 날라리인 줄 아셨대요. 네. 지금은 이제 좀 늙었지만 젊었을 때. 네. 근데 이제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거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의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최 회장님이 네. 옷 입고 다니시는 게 날라리인 줄 알았는데 네. 오늘 보니까 아니시라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저 많이 다녔습니다. 아 근데 그 유머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지역에 맞게끔 한다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서대문구 이야기를 연희동 이야기를 사실은 본동에 간다고 해도 또 다르잖아요. 아까 또 종교 또는 또 기업체 또는 학교 이런 베이스가 있는 곳이 있고 또 이제 1인 가구가 많은 쪽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찾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귀감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마을복지계획 수립할 때도 사실은 사례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골에 있는 사례가 또 다르고 또 도시에 있는 사례가 다르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거가 형태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은데 네. 평화습니다. 고시원 관악구 쪽이랑 영등포가 또 되게 많잖아요. 저희 한 통에 700세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통에 네, 한 통에 통 단위에. 네, 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주무관님들께서 한번 해가지고 같이 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현장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서 발로 뛰시니까 그런 노하우가 나오는 게 그래서 아닐까. 요게 1인 가구 요거 할 때 저희가 이제 발굴 사례를 하나 했는데요. 네. 그 이제 저희 그 여성들만 사는 그 있어요 하우스가. 근데 네. 거기 사는 친구가 이제 막 우울증도 있고 혼자 나와서 있는데 저 머리 6시간 동안 풀러줬습니다. 머리를 그러니까 머리가 여기에 뒤에 돌덩이만하게 있는 거예요. 안 감아가지고. 이제 그 상태를 계속 그 감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네, 계속 감는데 이거를 이제 말리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계장님이 얘기를 하길래 데리고 와라. 제가 미용을 합니다. 근데 위원장님이 어쩐지 컬이 좀 달랐어. 컬이 분명히 달랐어. 근데 제가 6시간 동안 서가지고 그걸 풀러주는데 그 친구가 원하는 거는 또 네. 단발을 원하는 거예요. 네. 머리는 여기 엉덩이까지 오는데 이거 자르지 말라니 하니까 최대한 살려줘야 되겠다 해서 단발까지 살려줬어요. 네. 근데 엊그제 이제 제가 또 전화를 해봤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저 머리 풀렀을 때 얼마 받고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료 봉사였어 했더니 왜? 그랬더니 저 다시 머리가 엉겼어요. 제가 주무관님한테 얘기하고 네. 다시 해줄게 그랬더니 비용 드는 거 아니다 그냥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그제 그래서 이제 주임님한테 가서 얘기해야 돼요. 그 친구가 다시 미용실 머리가 이름이 엉겨. 뭐예요? 비녀 미용실이요. 네. 본동의 비녀 미용실. 여러분들 돈 딴 데 쓰지 말고 비녀 미용실에 가서 저는 이게 상생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머리 어차피 자를 거 봉사하시는 분에 댁에 가서 자르고 또 같이 만나면서 안부 묻고 그다음에 그 돈을 또 우리가 주셔요 하면 또 이렇게 저희도 그러니까 네. 식당을 갈 때 그쵸. 후원해 주시는 식당으로 가죠.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는 우리가 뭔가 최근에 뭐 카르텔 이런 얘기 하는데 건강하게 쓴다면은 네, 맞아요. 우리가 실제로 일종의 상생하려면 문방구도 저는 가급적 동네 문방구, 예, 식당도 동네 식당. 그리고 우리가 위원들 회의 끝나고도 꼭 큰 데 가지 말고 쪼개서 작은 식당을 가는 것도 좋겠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머리는 우리가 어디서 한다고요 이제? 비녀 미용실. 비녀 미용실. 그래서 혹시나 기회 되면 서울시 위원님들 회의할 때 비녀 미용실에서 우리가 이제 고대하고 드라이하고 어디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전 좋지 않을까. 거기서 뭔가 했으면 좋겠어요. 식당 얘기가 나와서 네. 그런데 그 예산 확보할 때 네. 그것도 팁이 되면 식당에 갔을 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동협이체 연희동 위원님들 회의 끝나고 왔다. 그리고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자기도 봉사를 하고 싶다. 네. 근데 이런 영업을 해서 못 하는데 그럼 후원이라도 해주겠다. 그러면서 작년에 진짜 많은 액수의 금액을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후원을 하고 싶고 봉사를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수가 맞아,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 저는 항상 가서 수다를 떨라 그래요. 수다, 그렇죠. 나 동의부처 위원이다. 네. 봉사하자.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같이 이렇게 작년에 하나 이렇게 그렇죠. 발굴한 것처럼. 발굴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우리가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0년 또는 지역에서 수많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누가 해보고 싶다 이런 신뢰가 분명히 생겼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분들의 이야기 아마 새 지역도 구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참여하시는 다른 구에 있는
지역사회복지위원장님, 위원님들이 그 노하우가 되게 좋은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꼭 매뉴얼이나 또 어떤 전문가 집단하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게 나중에 이후에는 또 교육이 되면 어떨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세 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몰랐던 정보 지금 되게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전선옥님께서 본동 미녀미용실 사업 번창하세요 이렇게 또 네, 그리고 황선미님께서 종교 통합적인 봉사 존경합니다. 네. 그 다음에 송창수님께서도 성북구도 구청장님과 각동위원장님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 이렇게 다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밤을 새면서 이해할 수 있는 거리가 될 것 같은데 언젠가는 이분들의 이야기가 저는 출판해도 좋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좋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상상해 보면은 1부는 이영규 교수님께서 집필하시고 2부는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는 북 콘서트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시간이 얼추 지났는데 제가 세 분께는 이제 마무리 이제 말씀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또 활동하면 좋을지 본인의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글 적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좀 점검을 해드릴게요. 윤경헌님께서 지역마다 여건이 다 다르고 그 상황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너무 인상 깊었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엘공주님께서 세 분의 위원장님 너무 훌륭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용강동 강금심님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에서도 지금 활동하신다고 글 남겨주셨고, 그 다음에 동지사협 예산 확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도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김영희님께서 민관의 소통이 정말로 되게 중요하다. 바로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들었던 분들이 정말로 끝까지 남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귀 기울여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 듣고 있는 또 지금 동에 있는 구에 있는 분들도 지금 응원 남기셨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인사 짧게 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여한 소감이나 아니면은 위원님들에게 같이 수고하는 분들에게 짧은 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네.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또 저희들도 이렇게 협의체에서 나와서 위원장님들 세 분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오셨는데 또 이렇게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또 그 여러 또 위원장님들도 계실 거고 저희들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유능하지 못한데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 소감을 말씀드리니까 좀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 우리 협의체가 우리 중랑구나 또 각 지역마다 다 특색이 틀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은 좀 틀리지만 조금씩 접목해서 해서 저희들이 나갈 수 있다는 걸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또 여러 일도 많지만 우리가 다시 좋은 일로 남에게 돌려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저희가 좋은 글이라도 나누는 것이 좋다듯이 네. 작은 거지만 이걸 보시면서 또 우리 회원님들이나 또 우리 중랑구 구민들 이렇게 또 항상 힘을 가지시고 네. 같이 협조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정말 아름다운 보장협의체구나라고 인식을 좀 네. 같이 해주시고 그런 무게감을 좀 가지시고 저희들 이렇게 같이 협조해서 항상 사랑 나누는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봉사를 할 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네. 보여드려서 그분들이 저한테 후원을 해주시는데 그분들하고의 지속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제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도 드리고 네. 그다음에 무슨 뭐 애경사, 뭐 네. 경조사 그쵸. 뭐 이런 데도 찾아다니고 맞아요. 아니면 또 그분들이 또 저 애경사에서 찾아오시고 뭐 관계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쭉 유지하는 게 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또 저는 봉사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맞습니다. 위해서 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쭉 네. 할 겁니다. 저희 네. 어르신들이 저 죽지 말라고, 네. 아프지 말라고. 죽으면 안 돼요. 예. 종교 통합됐기 때문에 오래 사실 그렇게 겁니다. 말씀하시는데 네. 그래서 그런 그
계속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관계를 유지할 거고요. 한 번 찾아가서 안 주신다고 민망해하거나 네. 뭐 기분 상하거나 자존심 상해할 필요 없어요. 그럼요. 네. 저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많은 네. 남들이 안 해봤던 사업도 더 해보고 좋네요.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뭐 별거 아닌 미비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비녀 미용실. 여기 두 분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도 이제 뭐 계속 시간이 되는 한 나눔을 계속 할 거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고봉밥 2기 분들을 다시 해서 네. 좀 서먹서먹한 분위기도 있어요. 네. 거기 오신 분들이 뭐 이렇게 자기는 사람 대하는 게 어렵다 해서 오신 분도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어떻게 잘 일기 때 같이 똑같이 하게끔 하려면 일기 때 고봉밥 어르신들이 도와주시고 할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실 거고 그분들이랑 같이 이번에 이제 템플스테이도 갑니다. 아, 템플스테이. 항상 이렇게 놀러 이제 나들이를 갔는데 마음 수양하는 것도 좀 필요하실 아, 것 같아서 좋네요. 그것도 좀 할 거고요. 이제 좀 다른 사업들을 좀 많이 추진을 해서 해보고도 싶고 제가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몸담고 있는 한 열심히 할 것입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세 분도 이렇게 말씀을 잘 주셨고 그리고 보신 분들도 글을 오늘 되게 많이 남기셨어요. 그래서 만족도 평가까지 잘 남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일부에서 강의하셨던 이영규 교수님께서 중간중간에 또 글 주셨기 때문에 보통은 강의하고 가시는데 이영 교수님은 그래도 계셨어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 또 있는데 혹시 댁에 가시면은 또 그런 글들을 볼 수 있거든요. 아마 계속 방송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 분께 너무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 분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고 그리고 세 분을 대표해서 좀 존경을 표했지만 사실은 영상을 보고 있는 주무관님들 사실은 되게 힘든 거 많거든요. 동에서 힘든 거 되게 많고 그리고 동도 힘들지만 민에서도 이렇게 위원님들도 힘든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서로가 힘을 모아서 결국엔 나도 좋아지고 이웃도 좋아질 수 있는 동네의 평화와 행복이 그득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금요일은 좀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는 세 분에게 그리고 끝까지 남아 계신 교수님께 그리고 준비해 주신 재단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